안녕하십니까. 하루 일책,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루 일책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을 제가 컨설팅을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편씩 유튜브를 만들어 봐라. 하루에 한 편씩 에피소드를 올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는 그래요. 저도 물론 매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 나도 100일 동안 책을 매일 한 권씩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째, 21번째입니다. 100일 동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장사의 신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요, 72세에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 입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그리고 쭉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돼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반드시 나이를 먹는데 보통 60세, 70세가 되면 뭘 새롭게 출발하기 뭐 하잖아. 이제는 뭐 즐겨야지. 근데 남아있는 인생이 뭐 재수 나쁘면 좋은 게 아니라 나쁘면 120살까지 간다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날이 꽤 많아요. 그냥 단순히 쉬면서 소일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모습이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계속 도전하시고 이뤄나가는 이순희님. 특히 영업과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960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에 중고등 검정고시 합격했으니까 50년 만에 다시 도전한 거죠. 그리고 바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2017년에 동대학에 또 대학원에 석사 패스를 하고 지난해부터 동대학원 산업대학원 나노 IT 디자인 융합과 박사반에 입학해서 지금 2년 차입니다. 대단하죠? 이순희 작가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요. 지난해에 박사 입학하기 전에 이제 석사학위 패스하기 직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책 나는 동대문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 책이 발간되기 전에 이제 책이 나오니까 강의를 준비해야겠다고 저희 학원에 제가 운영한 학원에 스피치반에 입학을 합니다. 최고령자는 아니세요. 저희 학원에. 저희 학원에는 성우 배한성 선생님도 다니셨어요. 이순희 작가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배우겠다고 오면요 결석은 안 합니다. 독감이 걸려서 막 39도 펄펄 끓는 그런 고열에도 배한성 선생님은 수업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최고가 됐나 봅니다. 이순희 작가님도 한 번도 결석 없이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의 스피치반에 왔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배웠거든요. 모두 다 감동을 받아요.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도 이번에 두 번째 책인데 제가 주변에 보면 본인의 삶과 책의 내용이 좀 다른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다는 아니어도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용은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는데 이순희 작가님의 책을 제가 사자마자 보통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되면 절 줘요. 근데 제가 급해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예스24에서. 그래서 오늘 왔어요. 오자마자 선자리에서 진짜 1시간 반 만에 다 봤습니다. 제가 좀 책을 빨리 보는 것도 있는데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제가 이순희님을 알잖아요. 이분을 지도해봤잖아요. 100% 리얼이에요. 남의 얘기도 없고요. 100% 리얼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굳이 하지 않는 분이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분들 또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80대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순희 작가님이 70대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배울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배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책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추천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오원탁 교수님께서 써주셨는데 그 애정과 사랑이 철철 넘치는 추천사입니다. 저도 추천사 의뢰를 받거든요. 많이 써줬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진짜 순수하게 추천사 써주세요 그러면 원고 보내. 그 원고를 보내요. 그럼 그거 제가 쭉 읽고 추천사를 써주는데 짧게 써주죠. 괜히 너무 길면 또 싫어하니까. 또는 아유 저 교수님 추천사 써놨으니까 교수님 바쁘시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썼는지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첨삭만 해주세요. 그래서 추천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첨삭을 하죠. 그래도 그래요. 아이 책 보내줘야지 내가 추천사 쓰는데. 근데 이 추천사는 정말 이 이순희 님에 대해서 애정이 있구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첫 표지인데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 공짜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일 수 있다. 공감합니다. 추천사의 제목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68세 대학원 신입생 할머니 라고 시작합니다. 2015년 3월 신학기 첫 강의를 위해서 대학원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내 또래의 할머니가 막내 아들이나 딸보다 어린 수강생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괜히 적게 생각하고 출석을 불러보니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의 이름이 이순이었다. 그는 내가 35년간 교수 생활하던 중 만난 가장 늙은 제자였다. 수업을 시작하며 이순이가 잘 따라올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 후 한 학기 15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됐고 그는 언제나 진지하고 열성적인 수업 태도로 과제 준비와 발표에 임했고 클래스의 40여 년 연하의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수업 분위기를 띄우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이는 언제나 소녀처럼 맑고 명랑했으며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내가 다 늙어서 누가 시키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을 공부로 고생을 사서하며 막내 자식보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하는 공부가 뭐 그리도 즐거울 거 하는 마음이 들어 이순이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기도 했다. 가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지금의 70대 중 치열하게 젊음을 보낸 사람은 대부분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립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겠다. 이순이도 초등학교 졸업 후에 13살의 가녀린 소녀의 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온갖 고초를 겪으며 부자의 꿈을 갖게 됐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된다. 시장이란 온갖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품목으로 생존 경쟁을 다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이순이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판단력과 감각으로 스카프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트렌드 파악과 상품 선정, 유통과 고객 관리, 낮은 자세로 임하는 처세술, 자금의 배분과 투자 등 실전을 통하여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부분이 이 책의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품 선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유통, 고객 관리, 처세술, 자금 배분과 투자. 이렇게 하는데 성공 안 할 수 있나요? 그의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았고요. 이 오원탁 교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빼들어 보셨네요. 진짜 이렇게 정성스럽게 추천사를 써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추천사가 진정성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젊은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 분위기 메이커 숙제를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젊은 친구들이 막 놀래요. 이건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벌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한 길을 가게 되거나 스스로 안주하여 생을 즐기는 길을 가게 된다. 그렇죠? 그러나 이순이는 사업가로 성공한 초로 63세의 나이에 또 다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도 스스로의 결단으로 소녀 시절 못 다이룬 중학교 공부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현재 72세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순희는 이러한 선택에서 남다른 탁월한 인생 경영과 인생 디자인의 면모와 자기 완성을 위한 고단한 구도자이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제가 이순희 작가님을 높이 평가하는 건요,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 나이도 있어. 뭐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많이 느려요.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정말 대단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아요. 별로. 그게 너무 좋아요. 보통 보면 미안해서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세요. 근데 너무 그게 멋져. 더 도와주고 싶어. 열심히 하니까. 사람은요, 누가 진정성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순희님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유튜브 과정이 있거든요. 유튜브 과정에 들어오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유튜버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 한 5%만이 실질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순희님은요, 탑 1이에요. 탑 1. 탑 10이야. 탑 1. 탑 1. 제가 그랬거든요. 매일 한 편씩 올려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매일 한 편씩 유튜브를 올리세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순희님은 탑 1. 그 얘기를 한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유튜브를 한 편씩 올립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데 막 어설프죠, 유튜브가. 그리고 저한테 꼭 카톡으로 보내요. 유튜브 올린 거를. 많은 분들이 제가 바쁘지 않을까, 미안해서 민폐지 않을까 해서 주소를 안 보내거든요. 이순희님 그런 거 없어요. 보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봐요. 그리고 코멘트를 합니다. 코멘트를 해요. 오늘은 구도가 이상해요. 시선이 이상해요. 오디오가 이상해요. 얼마 전에는 물구나무 쓰는,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허리가 맨날 앉아서 장사하니까 그 이후에 국선도를 10년 동안 배우시면서 허리를 곧게 펴는 걸 또 배우셨고요. 지금은 그냥 벽에 기대지 않고 그냥 물구나무를 쓰세요. 물구나무를 기계체조 선수처럼 이게 서요.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걸 찍으셨어요, 유튜브에. 근데 오디오가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언했죠. 무선 마이크를 쓰세요. 그랬더니 구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또 구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주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장사의 신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 제가 그냥 선자리에서 1시간 반만 읽었다 그랬잖아요. 되게 쉽게 쓰셨어요. 정말 쉽게 쓰셨어요. 책을, 독서를 별로 못하시는 분들도 술술 넘어가는데 이 안에 방대한 독서를 한다를 느끼는 게 딱 핵심적인 인용 문구라든가 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이 또 적절하게 들어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리고 마이스토리가 많이 들어있고요. 아이고, 이게 추천사 읽는 동안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또 계속 추천사 읽겠습니다. 구도자의 길은 고난과 고통에 수반되는 가난한 길이지만 순이가 인생의 긴 여정에서 늘어지거나 발길을 돌리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없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어릴 때 지독히도 가난한 환경을 젊음으로 이겨낸 과정에서 얻어진 자신감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추천사를 요약까지 주셨어. 화나는 성취의 자신감, 특유의 판단력과 추진력, 추진하는 과정에서 즐기는 여유, 성취된 결과를 나누려는 기여와 나눔의 정신. 이 마지막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성취된 결과를 나누려는 기여와 나눔의 정신. 그걸 또 느끼거든요. 자, 이제 이순희의 도전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이순희 본인도 가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이순희 박사는 그가 이뤄낸 가치를 모든 이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지치지 않고 활동하며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순희 화이팅! 이순희 박사 화이팅! 아직 박사 학위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박사
공부 중인데도 벌써 오원탁 교수님은 이순희 박사라고 명명해 주셨고 그 덕분에 이 책도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뭐 학력 위조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받으실 거기 때문에 모두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되었다라고 생각하자.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제가 메모한 부분만 좀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또 이순희 작가님을 알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민갑부가 되기까지 18페이지입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요. 보통이 아니랍니다. 굉장히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된대요.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아무리 작은 매장이라도 공사 인테리어 비용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또 매장 꾸미고 장사를 시작하면 처음 한 달은 장사가 잘 된대요. 어느 매장이나. 왜냐면 지인들이 봐서 사주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모르는 고객을 잡아야 되는 철저한 생존 경쟁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다른 매장 단골인 고객을 우리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려면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창성이 있는 상품을 갖춰야 되고요. 매력적인 판매 가격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고객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차별적인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여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순희 작가님은 가격 선정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강의할 때 늘 얘기하는 게 깎아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깎아주지 말라고. 깎아주기 시작하면요. 더 깎아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고객한테 10만 원에 팔았는데 B라는 고객한테 8만 원에 팔았어요. 그거 들통납니다. 다음에. 그러면 10만 원에 산 고객은 발길을 끊죠. 근데 이순희 작가님은 안 깎아줍니다. 안 깎아줍니다. 왜? 전에 샀던 고객 있잖아요. 대신에 사은품이나 이런 걸로 만회를 하신대요. 정말 깐깐하게 하는 분들은 뭐 하나 더 챙겨주는 거죠. 이건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 숫자 9만 원, 8만 원은 민감한데 뭐 하나 더 챙겨주는 건 그때 기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덤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가격을 지켰더니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주옥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배운 부분, 이 책에서 배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매장은 생산자와 판매자 위주인 팔매자와 팔매자의 매장, 그러니까 팔매자를 쓰는 매장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소유자와 소비자 중심인 살매자의 매장. 다르죠? 팔매자와 살매자는 다르죠. 매매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살매자의 매장으로 연출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보통은 팔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팔려고.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 쭉 썼어요. 또 제가 귀저비하고 메모한 부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26페이지. 어느 날 아는 작가님에게 전화가 왔다. 제가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팔아주셔야 해요. 믿었던 사람한테 거부당하니까 실망이 컸습니다. 작가님은 팔아주셔야 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기분이 묘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나에게 사달라는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만든 상품이라는 소개도 없이 구걸하듯 강매하는 상황이다.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 사주죠. 내가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상품 너무 많으니까 내가 골라주는 거 사시면 돼요. 몸에 좋은 영양자가 있는데 60만 원이거든요. 이거 사주셔야 해요. 어떻게 믿고 약을 함부로 먹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믿으세요. 사람이야 믿죠. 작가님, 학교나 학원에는 몇백만 원씩 쓰시는데 그 가격에 비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교하는 것은 죄송한데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이분 왜 이러나? 이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작가님? 아이고, 어떡해. 나한테 좀 보내지. 내가 뭐라고 해줄 텐데. 기분 나쁘죠.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래 도대체? 아니 이순희 작가님이 돈 버는데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다 어떻게 돈 쓰는 게 근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기분이 나빴대요. 이순희 작가님도. 이런 분은 이런 사고방식은 누구에게는 사랑을 못 받죠. 남의 돈의 가치를 묵살하는 그런 행동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작가님은요, 배움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기에는 아낌없이 씁니다. 그거 느껴요. 저희 학원에 와서도 그렇고, 책 사는 거라든가, 뭐, 배움을 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쓰시더라고요. 야, 이 작가님한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거겠죠. 아, 이 작가님은 이순희 작가님은 돈 잘 쓰니까. 근데 배움에 돈을 쓴 거거든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사주는 게 아닌데. 기본이 안 돼 있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 고객은 멀리 달아나 버린다.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하다. 이런 걸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올까 이런 얘기를. 자, 불량 고객에 대한 이야기. 참 얄미운 고객들 많아요. 얌체 고객들. 막 스카프를 팔다 보니까 본인이 뭐 부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바꿔달라고 이런 고객들도 있대요. 그럴 때 그 이순희 작가님은 오히려 마음을 바꿨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교환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일단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신대요. 그리고 교환해 줍니다. 자, 고객을 최고로 모시자라는 그런 각오를 지키기 위한 방편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했대요. 한 번은요, 고객 부주의로 찢어진 스카프를 들고 온 손님에게도 미안함을 전한 뒤에 교환을 해줬습니다. 자, 작가님은 사람의 양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거든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교환하러 왔다는 것을, 그 상품은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 주인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더 친절하게 베풀었습니다. 어차피 손해보는 거 커피까지 대접했습니다. 이 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니라 주문 커피예요. 전화하면 배달이 와요. 그냥 내가 이렇게 타서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가씨가 와서 커피를 배달해 주거든요. 그럼 돈이 나가는 걸 알잖아요. 일부러 액션을 취한 거예요. 더 돈을 내가 쓰는 거죠. 이런 친절을 받은 손님이요,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그러셨대. 자, 그 손님이 떠난 다음에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라고 또 인사를 건넸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고객은요, 나중에 매장의 단골이 됐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비슷한 과정으로 단골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믿는 작가의 믿음이 열매를 거둔 거죠. 그래서 이순희 작가님의 스카프 가게 이름이 수미사예요. 수미사는 진짜로 말 그대로 고객이 왕인 거죠. 왕 대접을 받은 고객은 만족을 느끼고 여롭게 다가오게 되고요. 왕 대접은 통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돈 벌고 싶다면 갑질을 참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의린 척 해야 돼요. 의리되자는 게 아닙니다. 의린 척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줘야 됩니다. 나를 낮추면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또 고객을 향하게 되죠. 한 번은 또 물건을 몇 번씩 교환하러 온 손님이 있었대요. 정말 애가 타고 속이 탔는데 그래도 그 손님에게 끝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결국은요, 고마움을 느낀 손님은 외국에서 장사하는 고객을 데려와서 그 친절을 갚았대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겨줬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처럼 친절이 돈이 되는 일을 자주 체험을 하게 된대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되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지요, 이순희 작가님을 이렇게 뵈잖아요. 장사하는 분 같지가 않아요. 정말 인상이 좋습니다. 이 책에도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고객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어쩜 그렇게 고우세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교수님 같으세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것도 있대요. 또 사위, 이 책에는 없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사위한테 좀 떳떳하고 싶었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은 물론 알죠. 초등학교 졸업한 거.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사위라면 좀 백년 손님이잖아. 그리고 또 많이 배운 것처럼 주변들이 워낙 이분이 반듯하니까 그래서 더 공부한 것도 있습니다.
하루 일책 장사의 신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고요. 핵심적인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는 책을 보시라는 겁니다. 진짜 괜찮은 책만 소개해드리거든요. 특히 장사의 신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은 되게 쉽게 썼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썼는데 뭐 어렵겠어. 그러니까 평소에 책 못 읽으시는 분들 동화책보다도 쉬워요. 근데 그 내용은요 무거워요. 저도 영업을 알고 세일즈를 아는 사람으로서 진짜 35년 장사의 노하우가 사골물처럼 푹 들어있습니다. 40페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상도이를 지켜라. 상도이를 지켜라. 이게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상도를 지켜야 돼요. 처음에 이순희 작가님이 동대문에 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게 막 무서웠대요. 동네 장사만 하다가 동대문 오니까. 근데 익숙해지니까 너무 순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의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품을 안 판다는 거예요. 무슨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옆에서 파는 상품을 안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리를 지켰는데 이게 상도이를 어기는 분이 생긴 거야. 바로 옆 가게에서. 남자 셔츠를 파는 매장이었는데 어느 날 똑같은 원피스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 셔츠 매장에 원피스, 여자 원피스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오히려 작가님이 민망해서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도 아무리 살기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 같은 상품을 바로 옆에다가 걸어놓고 팔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혔죠. 남편이 그 집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상인이 대답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팔아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본인의 상품을 걷어서 구석에 넣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먼저 팔고 있었는데 넣어버린 거죠. 그 상품을 또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닌데 어찌 돈 몇 푼 벌자고 저럴 수 있을까 싶었대요. 자, 이렇게 작가님이 원피스를 치워버리니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사장님이 별말 없이 멋쩍어만 했답니다. 그 당시에 이 수미사는요 장사가 잘 돼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잘 되니까 그 사장님은 같은 것을 구매해서 와서 팔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수미사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매를 했대요. 연매장은 몇십 장만 가져왔을 뿐이고요. 구색이 맞지 않아서 잘 팔기가 어려웠죠. 옆집 사장님은 그 점을 놓쳤던 겁니다. 만약에 이 작가님이 가게 원피스를 계속 진열해줬다면 연매장은 원피스 가격을 낮췄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의 장사를 망치는 행동이 또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똑같은 상품을 얼른 숨겨버렸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작가님의 매장은 물론 시장 전체가 신용을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옆집 사장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오직 저러면 그랬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도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났는데 옆집 사장님이 남편을 만나자고 그랬대요. 사장님은요 장사를 그만두고 나가려는데 매장을 사지 않겠냐고 제의했습니다. 더 버틸 수가 없어서 나간다는 사연을 들으니까 안타까웠대요. 그 사장님은 매장의 재고까지 부탁합니다. 장사도 잘 되시는데 우리 재고도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마침 수미사는 매장이 작아서 확장할 계획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장님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재고를까지 받았답니다. 그래서 더 넓게 됐고 더 장사를 잘하게 된 거죠. 상도를 지키니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참 당장의 매출보다 이런 의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순희 작가의 장사의 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47페이지예요. 고객 한 사람을 단골로 잡기 위해서 나는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했다.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하자 고객도 물건값 깎는 것보다 사은품 만든 것을 더 좋아했다. 누구라도 어떤 매장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비싸게 샀다는 걸 알면 그 매장은 가게 싫어지기 마련이다. 나 역시 비싸게 산 것을 알고 상당히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다.
때문에 수미사에서는 가격 고정을 철칙으로 삼았다. 참.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신뢰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가격을 지키는 거, 사은품으로 오히려 돌린 것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꼭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매장 앞에 지나가는 시장 사람이나 고객들은 매장에 있는 나를 보며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시지요? 보통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돼요. 라고 많이 하는데 이순희 작가는 안 그래요. 네, 잘 됩니다. 수미사는 늘 장사가 잘 되나 봐요?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투 갖고 이러세요. 누가 장사를 잘 되냐고 물으면 늘 이렇게 대답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사 안 돼요. 별로예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사꾼은 장사가 늘 잘 되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면 정말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잘 된다. 잘 된다면 진짜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이의 마음도 즐겁고 듣는 이도 즐겁잖아요. 저도 그러겠어요. 학원 잘 되세요? 아유, 잘 됩니다. 아유, 잘 돼요. 이렇게 늘 이렇게 장사 잘 된다고 얘기하니까 수미사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리고 그 소문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부자 됐대. 수미사는 이런 불경기에도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 운이 탔어. 소문 속에서 오히려 이순희 작가는 그래서 부자가 됐대요. 실상은 애간장이 녹아내릴 지경이었는데도 잘 된다 잘 된다 그랬대요. 이자 보내야지 갯돈 내야지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더 올리면서 늘 미소를 지었어요. 환하게 웃음 띤 얼굴은 행운이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매장에 머물다 간대요. 장사가 진짜로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달리 생각하면 늘 찡그리면서 안 된다고 불평하면 불운이 친구 되자고 하면서 머물 텐데 맨날 웃고 있으니까 행운이 친구 되자고 머문 거죠. 그 다음에 또 역발상 부분. 딸이 이제 일을 돕고 있어요. 요즘에는 딸이 가게를 대신한답니다. 그리고 이순희 작가님은 이제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매장을 비우게 되니까 딸이 전적으로 매장을 한대요. 그런데 워낙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단정하게 하는 겁니다. 스카프도 가지런히 비스프를 하고요. 흐트림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순희님은요, 오히려 흐트러뜨린대요, 오면. 보통 이렇게 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이 장사의 신의 감이죠. 너무 깔끔하게 지나치게 잘 돼 있으면 매장에 잘 안 들어간대요, 사람들이. 우리가 명품샵에 보면 깔끔하잖아요. 왠지 이렇게 쭈뼛하게 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너무 또 깔끔하면 주인도 깔끔을 떨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 때문이랍니다. 제품을 만져보고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고 싶어야 되는데 너무 각 잡혀 있으면 못 만지는 거죠. 주인이 싫어할까봐. 그래서 딸에게 매장을 맡기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물건을 몇 개씩 꺼내서 일부러 흐트러 놓대요. 아이, 엄마는 내가 힘들게 지내는데 왜 흐트러 놓아요? 야, 이렇게 깔끔하면 고객이 안 들어와. 너무 깨끗해서 고객이 못 들어와. 너도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돼 있는 매장에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거야. 엄마는 고객이 없을 때 혼자서 스카프 매는 법을 연구하고 컬러도 매치시켜보고 이렇게 패션쇼를 막 하다 보면 고객이 저절로 모여든단다. 야, 그래서 이걸 기회삼아서 딸에게 강의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강의의 주제. 고객이 없을 땐 말이야. 디스플레이도 바꿔 어떤 컬러와 매치를 함께 바라는 연구도 해보고 내가 고객이 돼 매장에서 우리 스카프가 눈에 잘 생각해봐야 내가 손님이라면 매장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지. 디스플레이도 매일 바꿔야 돼. 우리 방문했던 고객이 며칠 전에 또 방문해서 똑같은 부가 그냥 걸려있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걸로 보겠냐. 장사가 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면 디스플레이에 매일 변화를 줘야 된다. 위에 걸어서 멋지게 보이는 상품인가 하면 아래 진열했을 때 생각보다 허접하게 보이는 상품도 있거든. 디테일하게 보여줄 때는 아래쪽에 내놓는 거야. 디스플레이를 자주 해봐야 이런 안목이 생긴다. 어휴, 장사에 신답네요. 이 노하우를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장사. 가슴으로 하는 장사.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할 때 남편은 공장 관리를 맡았어요. 아이템 선정부터 디자인 선택, 디스플레이, 입금과 지출 관리, 고객 관리와 판매는 이순희 작가가 맡았고요. 대다수 고객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인 이순희 작가가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유리했죠. 고객들은 편한 여주인의 안내를 받아서 자유롭게 수미사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며 패션쇼를 합니다. 요즘은 창업을 꿈꾸는 이에게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손익분석, 아이템 선정, 영업전략, 창업자가 꼭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을 알려주는 회사가 있어요. 상권 분석해주고 입지 선정하고 간판 설치하고 홍보하고 접객 서비스 요령까지 장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시해주는 회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작가가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에 대해서 지도를 받았다면 수미사가 지금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래요. 지금 수미사는요, 맨 구석에 앞뒤가 다 막힌 코너였답니다. 지금 모르겠네. 그때는 그랬대요. 자신감만 믿고 무작정 시작한 장사였어요. 가게 사장님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믿고 인수받아서 장사를 시작한 건데요. 자금을 차용해서 시작한 장사였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웠답니다. 그래도 담담하게 행동했대요. 에이, 어차피 벌린 일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해보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자, 이 가게는요,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야 보이는 아주 깊은 구석에 아주 작은 가게였습니다. 장사를 해보니까 시장 어귀의 맨 앞에 가게는 고객들이 대체로 그냥 지나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구석이라도 안 좋은 입지라도 크게 슬퍼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장을 찾아온 고객에게 진정한 감사가 담긴 말 한마디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서비스했습니다. 상품을 사지 않고 나가는 고객에게는요, 더 큰 친절을 베풀었고요. 그러자 어느 순간 웅덩이에 작은 피라미드들이 떼를 지어서 맴돌듯이 우리 매장 앞에 많은 고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작가는요, 친절에 감동한 고객들이 단골을 삼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미소 띤 얼굴, 커피 대접, 좋은 친구 만들기, 다른 곳과 다른 창의적인 상품 만들기, 또 무조건 교환 반품 받아주기, 이 중요한 얘기 있어요. 팔려고 노력하지 않기. 이렇게 6가지 고객 관리 지침을 세웠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미소 띤 얼굴, 커피 대접. 커피 대접도 그냥 자판기 커피가 아니라 아가씨를 부르는 커피. 누가 봐도 이거 돈 들어가는 커피잖아요. 이렇게 몇천 원을 쓰면 그분은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쓰고 가는 거죠. 좋은 친구 만들기. 다른 것과 다른 창의적인 상품 만들기. 무조건 교환 반품 받아주기. 마지막, 팔려고 노력하지 않기. 친절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원단 재질이 뭐예요? 그럼 바로 얘기할 수 있게. 이건 원단은요, 합성소유가 아니에요. 천연 섬유 실크입니다. 피부에 친화적이라서 아토피, 알레르기, 건성 피부에 좋아요. 중국의 한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요, 200명의 피부 환자에게 실크 속옷을 권했더니 85%가 완치됐대요. 실크는요, 통풍이 잘 되고 보온력이 좋아서 포근하고 따뜻하고 가벼워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천연 소문은요, 재질이 사람 피부와 가장 비슷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원단은 마직이라고 하는데요. 마잎이나 줄기로 만든 원사예요. 여름에 가장 시원한 원단입니다. 통풍이 잘 되고 피부에 달라붙지도 않고요. 손 세탁도 가능해요. 실크는 손 세탁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전문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MF 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시중의 책을 보면 다 성공 얘기만 하지 실패 얘기는 없어요. 실패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책을 왜 봐요? 간접 경험.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책 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실패 얘기가 많은 걸 봐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보지 말고 실패한 사람들 얘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90일 성공 플래너라는 플래너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그래요. 이 플래너는 성공 플래너이기도 하지만 실패 플래너다. 이 플래너에 그동안 나의 실패담들,
실패했던 것들, 목표를 설정해서 실패한 것들을 써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장사에 실패했을 때 대처법,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성공의 이론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다. 중국의 사상가 린 위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온다. 심리적으로 그것은 에너지의 발산을 의미한다. 이순희 작가는 최악의 상황을 맛봐봤습니다. IMF 때 사업을 확장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망한 거죠. 그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동대문 시장에 들어올 때 우리 부부는 빈손이었다. 망한 상태에서 시작한 장사, 망해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장사 노하우를 쌓았다. 그 노하우를 얻은 것만으로 성공한 것이라 자비했다. 희망은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래서 이 IMF 시기는 뭐 완전 전멸이었답니다. 동대문이고 뭐고. 그럴 때 부자들은 돈을 쓰더래요. 그래서 명품점, 백화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빚 갚고 완전 개털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다녔대요. 저를 구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낼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되뇌면서 발버를 쳤습니다. 뭐 결국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을 막 다녔대요. 그때 이태리산 스카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바로 이태리로 갔답니다. 그 스카프를 사러. 그래서 이태리 가서 많은 스카프를 만나고 눈높이를 높인 다음에 직수입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백화점에 팔기 시작합니다. 불경기라도 돈 있는 사람 돈을 쓰거든요. 그때 대박이 나서 IMF 때 더 큰 또 돈을 벌게 됩니다.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긴 나는 판단을 내렸다. 실패했을 때는 빠른 결단력만이 살 길이라는 판단. 물론 그 결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빠른 결단력이 없다면 실패를 회복할 기회마저 잃어버린다. 빠르게 또한 굳게 결단한 움직이면 새로운 희망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을 경험했다. 경험을 맛본 나는 세상에 다시 말할 기분이다. 저도 상당히 많은 위기와 실패가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성공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이 실패했어요. 할 때도 성공한 방송보다 실패한 방송이 많았고요. 또 저는 CJ를 제 발로 나온 게 아니라 출당했어요. 잘렸습니다. 실패한 거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뭐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제 강의 중에 가끔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실패죠. 잘렸으니까. 다시 일어섰어요. 학원이 잘 됐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일어섰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실패와 성공의 반복을 했거든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을 해보겠다고 엄청 투자해서 돈도 많이 까먹었고요. 그 경험과 노하우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촬영 편집을 다 제가 해요. 남들이 해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즉문즉설 이렇게 영상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AI 카메라가 있어요. 지가 커팅해 주는 거. 제가 촬영하고요. 제가 편집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이고 이게 소개해드릴 책이 너무 많고 밑줄 챈 것도 많은데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151페이지. 너무 공감돼. 13살 공순이에서 70살 공순이까지. 13살 공순이에서 70살 공순이까지.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글이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이 됐어요. 얼마나 꽃다이 나옵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한 거예요.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엄마의 행상으로 근근히 연명해온 우리 식구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어쩌다 잘 벌리는 날에는 쌀과 보리쌀을 한 대씩 사와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 수입이 적은 날은 국수였다. 그러나 수입이 전혀 없는 날은 굶고 자야만 했다.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왔다. 뱃속은 꼬르륵 꼬르륵 소리로 요란했다. 서글픈 소리였다. 밥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큰딸인 내가
돈을 버는 일이었다. 그 초등학교마저도 그때는 의무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비를 못 내서 여러 번 전학을 했대요. 그래서 억지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맏딸인 이순희 씨는 공순이가 됩니다. 굶으며 살았던 나는 밥 실컷 먹는 것이 최고의 부자인 줄 알았다. 식구들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열등감은 지울 수가 없었다.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나는 공순이가 되어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공장으로 가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웃을 수가 없었다. 순이야, 너 화나는 일 있니? 아니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물어보곤 했다. 웃지 않는 날이 반복되니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일 만큼 얼굴이 굳은 모양이었다. 그때는 중학교에 가려면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다. 나는 중앙여중에 시험을 쳤다.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학교가 아닌 공장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즐거워 웃음이 나오겠는가?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공부는 남자 몫이었다. 특히 가난한 집안에서는 더욱 그랬다. 맏딸은 희생양이었다. 나도 맏딸이었다. 착한 딸 순이라는 멍해를 진 그 멍해를 순순히 지고 가는 착한 딸이었다. 착한 딸이어야 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63세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더니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가물가물한 거예요. 내가 몇 회인가? 몇 회 졸업인가? 몇 년 졸업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했답니다. 신촌 노타리에 있는 서울 창천초등학교로 달려갔어요. 졸업증명서를 받는 순간 뭉클했답니다. 초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는데 거기 써있는 학적부에 가슴 아픈 대목이 있었던 거예요. 중앙여중 시험을 보아 합격은 했으나 지금은 행적이 묘연함. 담임선생에게 쓴 거죠. 행적이 묘연함. 연락이 안 되는. 그때 무슨 전화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합격은 했는데 나타나진 않으니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죠. 가슴이 아팠다. 나라는 존재가 지워진 것도 모른 채 살아온 것만 같았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TV도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순희 작가님을 멘토로 모시겠다는 막 이러고 팬클럽도 생겼어요. 행복하실까요? 제가 뵙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봬요. 저희 조천 모임에 BC 글로벌이 조천 모임 하죠. 매주 화요일날 아침 7시에 신동체원에서 하거든요. 한번 오세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순희 작가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 발표도 보시고 또 간단하게 또 본인 소개도 하시고 그런 모임이거든요. 카카오톡에 BC 글로벌 한글로 BC 글로벌 치면 그 모임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뭐 밑줄 친 것도 많고 감동 있게 읽은 것도 많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은 되게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또 60세가 넘어서 나 뭐 하지, 인생이 막 어떻게 살지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장사의 신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